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이 채널과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19페이지에 왔습니다. 19페이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꿈에서 우리가 깨어서 꾸는 꿈인 자각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 이러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공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가능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중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트랜서핑 관점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가 가능태 공간입니다.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정보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건들이 정보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죠. 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것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은 어떻게 구성되죠? 현실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한 우리가 몸을 입고 있습니다. 몸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라는 공간입니다. 영역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러한 물리적인 현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차원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수용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뇌의 작용이다, 상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트랜서핑의 기본 전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현실, 물리적 공간 너머의 가능태 공간, 에너지 공간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났죠. 이 지구에 들어왔죠. 시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한을 받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또 가족이라는 틀 안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국경이 있죠. 한 나라에 여러분들은 특정한 민족, 인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고 느끼지 않겠죠. 물론 다른 신비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구에 올 때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는 이것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색, 인종을 바꿀 수가 없죠. 물론 나라는 바꿀 수 있지만 인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들 안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 민족은 또한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교육이라는 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을 했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란 누구인가, 나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키워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또한 규정하고 그러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바꾸려고
투쟁하고 싸우려는 그 대열에 들어서는 분들도 있는데,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그 많은 현실이라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세계의 층이라고 표현하는 자기만의 현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트랜서핑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 있는,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섹터, 이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가능태 공간의 섹터 중에 하나의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현실화된 것을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다른 말로 현실화된 가능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화된 가능태. 그럼 이 많은 가능태 중에 현실화된 가능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태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떠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수한 가능태들이 끊임없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이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데 이 인접한 섹터가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가 있고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가 있죠. 그러면 인접한 섹터를 섹터 1이라고 해봅시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섹터 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더더욱 멀리에 있는 것을 섹터 3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현실화된 가능태 공간에 인접한 섹터일수록 무대장치와 시나리오와 그리고 나의 모습, 역할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실화된 가능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접한 공간의 가능태 공간의 섹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모습은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가능태 공간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가능태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형태로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섹터일수록 무대장치와 나의 역할, 나의 모습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멀리 떨어질수록 낯설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일단 상정을 하고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역할이 이렇게 다를 뿐만 아니라 무대장치라는 것이죠. 무대장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인생, 이것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을 무대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와 모임들, 그것을 무대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무대장치도 인접한 곳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 빌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접한 곳에 섹터에 있는, 가능태 공간 섹터에 있는 여러분들의 무대장치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곳은 다른 형태의 무대장치로 존재하고 있죠. 야자수가 있고 파도가 치는 해변. 그리고 저 멀리에 더 먼 공간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의 무대장치는 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곳, 마치 은하철도 999에 보시면 기묘한 마을이나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건물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무대장치, 환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꿈이라는 것은 이 현실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있죠. 영혼과 마음, 이 마음을 우리의 머리, 생각이라고 번역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혼을 우리의 가슴, 느낌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일체된 상태가 되면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활성화되고 현실화된다. 이런 것이 트랜서핑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든다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일시 정지 상태. 그리고 몸도 잠들어 있는 상태죠. 몸도 일시 정지 상태. 몸과 마음이 잠든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 것,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꿈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잠들고 있고 생각도 잠들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이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럼 어디로 여행하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수한 공간에 있는 그 많은 가능태 공간에서 특정 섹터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특정 섹터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섹터마다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이 나의 존재, 나의 역할,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또 나의 무대 장치가 다양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이것을 흐르게 하는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각 섹터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무대 장치가 그 특정한 시나리오와 함께 맞물려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이야기, 꿈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밖에서 바라보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단지 뇌의 작용, 우리가 어떠한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환영을 보는 것,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경험을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을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여행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화된 가능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능태 중에 한 가능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능태 공간을 꿈을 통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또 다른 현실을 방문하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온다. 이것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때 현실에 적용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가상의 섹터를 날아다니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한 섹터에 우리가 동조돼서 들어가서 그것이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이 책에서 말하기는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가능태를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섹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이 특정한 섹터 안에 있는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특정한 섹터가 동조되는 방식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따라서 가상의 현실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 섹터에 동조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 외부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입력된 이러한 경험과 감정들이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여행을 하다가, 영혼이 여행을 하다가 마음과 동조될 때 어떠한 마음과 동조될까요? 그것은 현실에서 내가 특정한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떠한 두려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 이르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귀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공포 드라마인데요. 귀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어떤 거는 두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보는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기억나는 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외치는 귀신이 나왔던 그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게 굉장히 어릴 때 무섭게 봤던 에피소드였는데 그러한 무서운 장면들을 봤을 때 내 마음 안에 주입이 돼요. 이 두려움이, 공포가.
그런데 한면으로는 이 공포를 느끼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밀어내요. 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 이 공포는 나에게 강하게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읽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면 꿈에 고스란히 그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과 감정 안에, 외부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 안에, 마음 안에 주입이 된 것.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경우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많은 섹터들을 여행하다가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내 다리 내놔 하는 구미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무대 장치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이 떠다니다가 내 마음이 건드려지는 거죠. 네, 잠자고 있는 내 마음에 이 많은 섹터들이 영혼을 따라 여행하면서 스쳐 지나가요. 다양한 필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이 구미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 정확히 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해당되는 섹터를 지날 때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나는 이 가늠태 섹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꿈이 좀 재밌어지기는 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곳이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트랜서핑에서 이 부분에서만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꿈은 가능태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미리 경험하고 오는 것이라는 것. 또 하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건데, 꿈속에서는 즉각적으로 그 섹터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달라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리가 동일하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나의 현실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역시도 마치 꿈속에서 원하는 섹터에 동조돼서 그것이 나의 현실로 경험하고 온 것처럼 이 현실 역시도 그 많은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 섹터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트랜서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리적 현실은 불활성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물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굳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론상으로는 무수한 가능태, 무한한 가능태가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섹터일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고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저 멀리에 있는, 예를 들면 이 섹터 2에 해당하는 이 공간, 여기에 있는 것일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더더욱 멀리에 있는 것은 더더욱 그렇겠죠.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를 한 것이 당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지점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현실화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가의 여부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 개인차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주어진 현재의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현실에서의 나의 에너지 상태가 또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달리기로 얘기하면은 이 스타트 라인이죠. 어떤 사람은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뒤서 있어요. 반면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뒤처져 있지만 이 역량이
강한 사람은 이 역량이 약한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 출발을 했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현실 때문에 제약받은 것들이 물론 존재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은 또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잘 점검하고 파악한 후에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이야기를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거의 핵심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요. 1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꿈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트랜서핑에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읽어볼게요. 트랜서핑 모델은 꿈이라는 현상을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한다. 잠재의식은 저 혼자서 무엇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상상, 환영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은 외부에 있는 가능태 공간에 연결이 돼서 이 영혼이 직접 그 가능태 공간을 다녀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트랜서핑의 틀에서는 신경세포를 컴퓨터의 기억장치와 같은 정보 저장장치로 보지 않는다. 뇌는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의 정보의 주소와 비슷한 무엇을 담고 있다. 역시 이거죠. 우리는 이 뇌라는 한계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내부 저장장치, USB와 같은 메모리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이 뇌 안에는 이 인터넷 검색창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색 도구를 통해서 특정한 공간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는, 동조되는 순간 그곳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러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페이지 우리의 영혼은 가능태 공간에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에 무작위로 동조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심상들이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아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다. 이 안에서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능태 공간에 가서 우리는 실제의 현실, 아직은 구현되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볼까요?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은 저마다 다른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담고 있다. 무대장치는 무생물과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꿈속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 삶에서와는 뭔가 다른 모습인 것을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섹터마다 무대장치가 다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건들은 현실화된 가능태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들을 덜어 보게 된다. 그렇죠? 다양한 무대장치, 다양한 시나리오가 섹터별로 존재한다. 다양한 나의 모습, 역할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의 섹터, 현실화되어서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섹터로부터 꿈에 보이는 가상 섹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얼굴의 모습이 변해 보이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가상 섹터와 현실화된 섹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주변 광경도 그만큼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 모습, 태도가 낯설고 또 주변에 현실이 낯선 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거의 현실과 흡사한 꿈이 있잖아요. 나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현실화된 가능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당신이라는 인물의 가능태가 그 섹터에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이 공간 안에 이 나라는 역할, 존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1인칭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 관찰자의 역할로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꿈은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쩐지 좀 겁이 나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가 밤마다 가능태 공간 속으로 여행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가상의 삶을 산다. 네, 이렇게 확신 있게 바디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상의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또 다른 삶을 가상공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이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개설을 하면은 이렇게 봉이 있는 공간에서 뛰어내려요. 여기 옷이 하나도 없어. 그 벌거벗은 채로 뛰어내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생활 필수품을 얻고 그때부터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요트도 사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클럽도 가고 별의 별 역할을 다 해요. 여기에 가면 가상의 대학도 있고 그 대학 안에서 실제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상담실도 있었어요. 제가 날아다닌 곳 중에는 해외에 어떤 분이 만든 가상 공간에 이곳에 만들어 놓은 상담실도 있었어요. 그 유료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현실에 있는 것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실 이상으로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명상을 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닷속으로 갈 수도 있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동안 제가 여기에 푹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제 호기심이 많을 때였는데 하나 빠지면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빠져 들어가서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다 하는데 한 가지 추가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팔을 뻗으면 날아다니고 그리고 팔을 그 상점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표지판을 보거나 안내문을 봤을 때 손을 뻗으면 빔이 이렇게 쏘아지면서 그것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현실 생활에 왔을 때도 저도 모르게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날려는 신용을 하는 것을 느껴 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손을 뻗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몰입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려놓긴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사실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현실 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몸으로 느껴본 거죠. 정말 체감을 해본 거죠. 체감을. 한국에서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회사가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처럼 그렇게 흥행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유지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더 이상 들어갈 마음은 없네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온 것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25페이지입니다. 다음 의문은 이것이다. 꿈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면 꿈의 시나리오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시나리오는 가능태 공간의 각 섹터 안에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섹터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난다. 영혼이 그 섹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섹터의 사건들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실제 삶에서 쌓아온 기대와 두려움과 생각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한다. 기대와 두려움은 즉시 현실화된다. 가능태가 마음속을 스쳐갈 때마다 영혼이 즉시 그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당신의 생각과 기대에 어울리는 가능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26페이지.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본적으로는 같다. 유일한 차이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뿐이다. 네, 법칙이 동일한데 불활성이 작용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는 인생도 하나의 꿈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꿈은 즉각 현실화되잖아요. 근데 인생,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하나의 꿈이라는 주장은 그런 말에서는 옳지 않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현실화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페이지. 이쯤이면 당신도 내가 왜 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았을 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첫 번째, 생각이 우리를 한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데려다 놓는 이치와 이거죠. 섹터를 이동하는 것. 두 번째, 욕망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욕망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욕망은 의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가능태 공간을 현실화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2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각몽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이 바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 중에는 이미 현실화된 섹터가 있는데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질화가 돼버리면은. 이것은 뭐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긴 한데 바디힘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각몽의 교훈을 현실에 끌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페이지에 보시면 또 경고를 하고 있죠. 아스트럴체로 물질계를 여행하는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며 트랜서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게다가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제 유체 이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체 이탈하는 분하고 인터뷰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디미 하는 얘기를 또 정리해 볼게요. 29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꿈은 트랜서핑과 간접적으로만 관계된다. 우리가 할 일은 냉혹한 현실로부터 꿈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현실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란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바디힘이 이 균형을 잡는 이 얘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루시드 드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트랜서핑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루시드 드림을 할 수 있는 뭐 안경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소리를 이어폰을 꼽고 들으면서 자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어요. 책도 나와 있잖아요, 자각몽에 대한. 그런데 이러한 것에 너무 여러분들 에너지를 뺏기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현실 기반입니다.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조금씩 풀리고 나아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점점 이런 가상의 공간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을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할 일은 냉혹한 현실로부터 꿈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현실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네요, 이 내용은. 나머지는 이제 자각몽에 대한 경고, 너무 거기에 관심을 크게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에서 이제 의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꿈이 이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얘기를 오늘 이야기로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꿀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고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요? 내가 눈뜬 이 현실도 현실화된 가능태다. 그렇다면 이 현실이라는 가능태도 여전히 나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권한과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할 일은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서 꾸준히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 뿐이다. 이 마음을 한번 새기시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상담 의뢰하실 것이 있으면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개설을 했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